트레이딩을 좀, 네, 하신 분들인지 지금 사실 이제 구분이 좀 되면 제가 좀 기준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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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들어오신 분들께서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좀 경청을 해 주시면 앞으로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은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던 분들, 트레이딩 EX를 통해서 지금 트레이딩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 번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아, 마음을 한 번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기로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트레이딩은 심리가 90%다라는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그널을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그널을 따라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시도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그거를 담력을 계속 키워가시는 훈련을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훈련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연습 중에 있다. 요 마음으로 한번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자, 트레이딩 마음가짐과 심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트레이딩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트의 모양을 막 아주 심도 있게 쳐다봅니다. 아주 깊이 있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손실을 얻고 하는 그 과정은, 실제 과정은 어쩌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손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레이딩의 본질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 많이 갇혀서, 가령 이런 거죠. LL이 뜨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SS가 떴습니다. 갑자기 SS가 떠서, 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딱 함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시그널이 SS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마침 SS가 떴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숏을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숏을 진입을 했는데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많이 올랐고 SS가 떴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서 LL로 신호가 다시 바뀝니다. LL로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파셔야 되는 게 다시 SS 숏을 진입을 했다가 LL이 떴으면은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LL이 떴기 때문에 롱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사실 우리 회사가 주는 신호는요,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얻어낸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값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내 자신하고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따라가는 자만이 결국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큰 수익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회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여러 강사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LA 신호를 떴을 때 롱 포지션으로 1.2% 익절. 그리고 SS가 떴을 때 숏 포지션으로 1.2% 익절. 다시 LL이 떴을 때 롱 포지션으로 1.2 익절.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잠시 이제 실제 최근에 오늘이구나. 오늘 저한테 이제 톡이 왔습니다. 이제 EX를 만나서 트레이딩을 한 지는 한 달이 안 됐는데요. 물론 습득이 굉장히 빠른 좋은 친구입니다. 훌륭한 친구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자, 며칠 전과 동일한 상황이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며칠 전과 동일한 상황이네요. 오전에 LL이 떠서 샀고 조금 전 5시 기준으로 SS 신호가 왔는데 일단 지켜보다가 그냥 손절가 이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SS 신호가 오면 바로 손절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 제 얘기를 알아듣고 이 아이오님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SS가 떴을 때 바로 숏으로 다시 재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를 보냈냐면 수익 인증샷을 보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팁을 조금 드리면 잠시만요. 지우개로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라면 제가 지금 이 코인을 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모를 코인이긴 하지만 DOLO라는 코인입니다. DOLO라는 코인인데요. 그러면 첫 화면이 우리가 이렇게 스코어 차트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3주 차트를 꼭 켜놓습니다. 때로는 2일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네. 2일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2일 차트를 통해서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요, 저는 다시 한번 3주 차트를 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 가격은 프라이스는요. 지금 요쯤에 있네요. 요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현재 가격 어딘가에 있나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3주 안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쩌면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지겠네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저는 당연히 이제 만불 차트이기 때문에요. 이거 좀 또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불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차트를 봅니다. 스마트 차트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일단 이 DOLO라는 코인은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대략 한 1월 7일 어제네요. 어제 그제? 네. 1월 7일 오전 9시쯤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으로 잠깐 눌림 삼각형이 떴고요. 그 다음에 SS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얘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었을 때는 저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봅니다.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에서 어떻게 됐어요? SS가 뜬 상태에서 이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LL이 뜬 자리예요. 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LL이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얘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횡보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떨어질 때 SS에 숏을 진입을 했다. 숏을 진입을 했으면은요, 여기에서 LL은 반등을 줄 거예요라고 뜬 LL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는 중에 LL이 마치 이제 다시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야라는 나만의 사고. 그래서 여기에서 LL에 무작정 롱을 진입합니다. 롱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얘는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SS. 여기서 진입을 딱 하고 SS면은 이만큼이 손실 구간이에요.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손실이 꽤나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LL이라도 이항지사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여기서 LL이 떴고 캔들이 올라가다가 LL이 떴고 중간에 한번 잠깐 눌림목 쉬었다 가는 구간 SS가 뜨고 다시 LL이 뜰 때 이때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를 좀 추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세라고 표현을 하면 마치 좀 어, 그 추세. 아, 네. 그런데 일단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지금 하락 국면에 있을 때 뜬 LL은 잠깐 쉬었다가 수익을 잠깐 멈추고 다시 숏으로 진입을 하세요라는 저는 구간으로 어, 해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커브를 이렇게 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저희 회사에서 LA 시그널이 떠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코인이 어쨌든 SS가 뜨고 그리고 LL이 떴고 다시 SS가 뜨고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우리 회사가 LL을 띄워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서 SS 다시 또 올리면서 LL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LL과 SS 이게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구간은 횡보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좀 차분히 관찰을 하면서 관찰자 모드에서 이 신호를 잘 선택을 해서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여기 SS에서 진입을 했는데 LL에서 한번 끊어주고 추세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SS가 떴으면 손절을 하시고 숏 방향으로 재진입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숏으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커브를 틀어서 또 LL이 떴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자주 LL과 SS가 반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때는 횡보니까 잠깐 신호 한 두세 개 정도는 멈추고 관망 모드로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 데드 크로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요. 두 번째 체크할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스코어 차트를 체크했고 두 번째는 데드 크로스를 체크를 했고 추세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게 지금 베이스 라인이거든요. 점점점이 이게 흰색으로 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선 아래에 캔들이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는요, 점선 아래에서는 하락이 더 예측이 됩니다. 아직 상승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지금 이 물결 무늬가 RSI 이것들이
베이스라인 위에서 움직이는지 베이스라인 아래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트레이딩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시그널이 LL이 떴어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일단 처음에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은 시그널을 당분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시그널을 따라서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조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한 세개의 지표 이상은 좀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SS가 뜨면 힘을 더 하락 압력이 크겠죠. 그러면 하락 압력이 크니까 저는 숏으로 당연히 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익절을 많이 못 봤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구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일 같지는 않은데, 저는 때로는 SS에 들어가서 LL이 뜨기 전까지 때로는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트레이딩이 계속 복합적으로 가고, 최근에는 제가, 계속 시그널의 1.2% 정도를 계속 짧게, 짤목하고 나오는 트레이딩을 하기는 했었었는데요. 그래, 지금 이제, 어, 이두 번째 화면 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프리미엄 차트를 한 번 더 보기도 합니다. 예. 자, 처음에 스코어 차트를 봤었고, 두 번째 스마트 차트를 봤었고, 세 번째 프리미엄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2가 뜨고 난 다음에 아직 신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 이렇게 차트가 만불 차트이신 분들은 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스코어 차트와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 그 스마트 라인 을 활용한 것과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위에서 물결이 있는지 베이스라인 아래에서 물결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리미엄 차트에서 S2 시그널을 한 번 더 보시고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내가 LL이 알람이 LL이 왔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스코어 차트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 이러한 현상들 그려지는 차트 모양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로 또 프리미엄 차트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좀 그냥 뭐 때로는 무작정 들어가도 때로는 저도 바쁠 때는요. 이렇게 다 파악 못하고 뭐 미팅이 있거나 강의가 있거나 또는 스케줄이 계속 바쁠 때는요. 저 또한 신호에 의해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신호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LL이 LL에 롱을 진입을 했다가 SS가 뜨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지만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심리로 되돌아가서 자, 우리가 지금 어쨌든 트레이딩은 데이터에 의한 그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뭐,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조금 보셨어요. 그럼 뭐, 때로는 내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매번 100%다 승률이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두 번 어떤 코인을 딱 잡아서 트레이딩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횡보 구간에 내가 딱 시작이 돼요. LL이 떠서 딱 진입을 했는데,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SS가 뜨고, 또는 SS가 떠서 또 숏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바로 LL이 뜨고, 이게 쭉 길게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조만간 2월 달에는 그 힘들게 하는 구간마저도 회사가 신호를 드리게끔 되거든요. 이제 그 차트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바쁠 때 LA 신호에 그냥 LL을 딱 들어갔을 때 수익 LL이었으면 당연히 롱 진입을 했었을 거고, 롱 진입을 내가 진입을 했으면 최소 1.2% 먹고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 곧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거든요. 그런데 횡보 구간에서는요, LA 신호에 롱 진입을 하면 그새 빠져서 SS 시그널이 뜹니다. 손실을 안고 손절을 하게 돼요. 또 SS가 떠서 숏으로 진입을 했는데 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하면서 나에게 마이너스 손실을 주면서 또 LL이 뜹니다. 이 반복되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지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지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차라리 잠깐 관망하거나 쉬시더라도 지치지는 말고 하나의 코인을 내가 한번 시그널을 따라가야지라고 하셨으면 그 코인을 한번 한 달간 또는 100번, 네, 그 횟수에 100번 정도를 잡고 또는 기간으로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시그널을 따라서 꾸준하게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횡보 구간에 손실이 났었던 것들이 때로는 70%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20%, 30% 또는 10%, 5%, 7%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구간과 수익이 난 구간의 평균의 합을, 평균값을 여러분들의 결과치로 가지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횡보 구간에 잘못 걸릴 때가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 잘못 걸려서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한 세 번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좀 지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새 다른 코인으로 갈아탑니다. 이번에 다른 코인은 좀 수익을 주겠지라고 하고 다른 코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코인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횡보 구간에는 전반적으로 횡보 구간에 다 들어가거든요. 코인들이,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 코인도 사실 횡보 구간이면은 시그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제가 뭐 가령 ZEC 코인에서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다른 코인으로 딱 갈아탔어. 그래서 바이오라는 코인으로 딱 갈아타고 LA 시그널에 딱 했는데 마침 그때 타이밍이 좋아서 횡보가 횡보 끝, 이제 상승하는 LL에 딱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익을 크게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작용이 돼요? 횡보 구간에서 손실 본 그 두려움이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잔재된 기억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횡보 끝 LL이 떠서 이제 우리한테 수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간에 제대로 못 드시고 아주 짤먹하고 나오시게 되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의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번의 평균값의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간 오늘 내가 잡았던 코인에서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 꼭 벌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요. 아, 360가지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들 중에서 되도록 볼 수 있으면 많이 좀
많이 한번 이 코인, 저 코인, 이런 코인을 많이 보시고, 조건 값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볼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서 이 조건이면 내가 진입을 해도 좋겠어. 라고 판단이 드실 때, 그때 이왕이면 그 정도는 진입 판단을, 조건을 먼저 보시고, 아, 진입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그널에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수익만 단순히 보실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어. 뭐 나는 뭐 얼마를 벌었어.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나는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정말 오래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적정하게 플러스 알파 정도를 내고 있어. 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그널은, 어차피 시그널은 그러니까 수익률은 우리 회사가 지금 참 노력을 많이 해서 LL과 SS의 이 신호에 그 영향력을 계속 가중시켜 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시그널이 LL이 떴는데 SS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손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그 고충을 계속 감내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손절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은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자산이 마이너스 10%만 되더라도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속상하면 여러분들은 더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거를 반드시 손절을 해야지만 그 다음 기회에 다시 재투자라는 거를 통해서 손실 본만 손실을 보거나 또는 손실금만큼이거나 아니면 손실 본 거보다 플러스가 되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손절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써야 되는 비용이니까 손절은, 어,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저와 함께 하는 팀원분들을 통해서도 좀 자주 경험하기는 했는데요. 이상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딩 그 결과값에 그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실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예. 시그널을 잘 따라가셨으면은 그거는 실력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확률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트레이딩의 결과에 딱 빗대어서 사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그널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시그널 따라가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그널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SS가 떴는데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것만 안 하시면 되세요. 근데, LL이 떴는데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갑자기 SS가 떠서 손실이 났다. 근데 그거를 계속 버티게 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SS가 나서 계속 마이너스를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반등을 해서 원금으로 이렇게 오는 그 구간이요. 때로는 뭐 도지나 XRP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사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지코인에 L2가 떴는데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갑자기 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면서 S2, S3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쫙 빠져버리니까 얘를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실은 S2가 떴으면 L2에 샀다가 S2가 떴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나한테 너무 간절해서 마이너스를 내가 정하고 싶지 않은 그 심리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10%.
좀 반등하겠거니라는 나의 소망과는 달리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그러면은 심장이 많이 불편해요.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럼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은행에 있었던 작은 짜투리 돈을 또 여기에다가 다시 또 넣습니다. 청산이라는 거가 되기 원치는 않으니까. 그래서 짜투리 돈을 또 막 평단가를 낮춘다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시점에 반등을 해줘요. 근데 그 구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가 한번 정확하게 제가 봤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지코인을 차트를 보면서 봤더니 거의 한 달 동안을 계속 마이너스로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한 달 동안에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이 저는 꽤나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고통을, 그런데 그분은 또 이해합니다.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버텨내면서까지 나는 이 돈을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작동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고통의 시간을 넘고 기다린 결과값이 원금에 약간 못 미치는 순간까지 왔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을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꺼이 가져가다가 원금 근사치까지 딱 올라오면 원금이 되기 한 5% 전에 딱 익절도 아니고 그때 손절을 딱 해버려요. 그때 손절을 해버려요. 그럼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 코인은요, 여기서 손절했는데요. 다시 반등을 해서 그 샀던 구간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무슨 심리가 작동이 될까요? 제가 지금 리얼리티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 구간보다 내가 손해보고 팔았는데 갑자기 팔았더니 얘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심리가 작동되냐면은요. 제가 뒤에서도 제가 지금 강의 차트에 나와 있겠지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되냐면 추격 매수하는 심리가 작동. 와, 나를 버리고, 나 지금 마이너스 손실 났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제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또 딱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직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널 따라서 그냥 하세요. LL이 떴을 때 또는 L2나 L3가 떴을 때 매수를 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리고 S2가 떴어요. 손실이 왔어요. 그러면 S2가 왔으면 그냥 시그널이 나는 L2에 샀는데 S가 떴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련도 갖지 마시고 그냥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을 거 아니에요. S2거나 S3가 떴으면 얘는 계속 하락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하락을 해서 저 밑에서 L2가 다시 뜨면 그때 시그널과 똑같이 L2에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만큼의 다시 L2가 떠서 이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다시 고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게 온전히 다 수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자존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심리 상태의 포모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트레이딩 결과값을 여러분의 그 실력으로 같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감정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고요. 두 번째는 탐욕이고요. 세 번째는 복수심리가 있습니다. 리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포모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공포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포가 뭘까요? 공포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손절을 잘 못해요. 손절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못 내요. 자, 이거는 두려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제 샘플링인데요. 최근에 이분도 지금 이제 구독자이십니다. 근데 아직은 공포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 단계이긴 합니다. 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습 단계로 시그널 따라서 연습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이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잠시만요. 어, 화면에 보이는 거 BCH를 잡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37. 자, BCH를 다시 숏으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1.44. BCH를 다시 이거 BCH 다시 롱으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3.8. 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심리를 그대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경험을 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셨어요. LTC라는 코인을 갈아타셨는데 이분 수익이 어때요? 0.31. 자, 바이오로 갈아탔어요. 0.84. XRP는 그나마 1.47% 익절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거 수익은 되게 작은데, 자, 다시 ENA를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5.74.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우리 공포 처음에는 약간 두려워요. 이 트레이딩장을 경험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은요, 좀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익절을 많이 못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심리에서 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내가 이제, 가령 BCH를 신호에 의해서 롱으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손해가 났어요. SS가 떴어요.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BCH를 다시 숏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저는 두 번까지는 아마 그냥 신호를 따라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 번쯤은 관찰자 모드가 돼서 얘를 이 신호를 한번 좀 관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가 잘 안 맞으면 사인이 안 맞았어요. 사인이 안 맞아서 나에게 기억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한 템포 잠깐 쉬면서 그 관찰자 모드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관찰자 모드가 되면 좋습니다. 그 버튼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숏을 진입을 했던 또는 어, 롱을 진입을 하셨던 일단 관찰자 모드로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느긋하게 둬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익절과 손절도 반드시 한번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포심이 많이 작동이 될 때는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께 공유 한번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는 탐욕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심리는 뭐냐면 뭐 너무 잘 아시죠? 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조금만 더라는 거.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나는 지금 1.2%를 봐도 사실은 충분히 훌륭한 건데 본의 아니게 내가 10%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10%의 수익을 딱 가져갔어. 그런데 10%의 수익도 사실은 충분히 훌륭한 건데, 조금만 더.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래 라고 하다가 S2나 또는 SS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예는 제가 참 수도 없이 많은 똑같은 케이스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L2가 안 보일 텐데, 가령 요 구간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제가 LL이 떴다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서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빠졌다가 다시 수익이 났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서 크게 수익이 한번 딱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딱 나면 너무 좋죠. 이미 LL에서 들어가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아마 이미 이 구간에서 익절을 적당히 익절을 보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익절을 여기서 딱, 정말 여기서 딱 익절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나이스하죠. 완전 나이스하죠. 근데 나왔더니 아쉬워.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진입을 합니다. 살짝 반등이 있을 때 재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좋게도 이 구간에서 딱 익절을 하면 정말 나이스하죠. 예, 정말 나이스한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서 들어갈까요? 요 구간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시바지노고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구간에서 들어갔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심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와, 얘는 계속 올라가나 보다라고 해서 어쩌면 이 구간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거 지금 심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이제 탐욕이 넘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상투를 잡잖아요. 꼭대기에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탐욕이 과하면 상투를 합니다. 꼭 꼭대기에서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탐욕은 어김없이 가차없이 무너지죠. 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여섯 시간 동안 계속 하락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마창 타이밍이 참, 참, 음, 참 얄밉게도 우리는 꼭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요, 꼭 요런 자리에서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꼭 팔고 나면은 다시 반등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 배 속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빨대기처럼 이렇게 몰아서, 맞춰서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면서, 자, 다음은, 그래서 탐욕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할 건데, 해결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 우리 TP 잘 걸잖아요. 테이크 프로핏. TP를 거세요. TP를 거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왜? 이 조금만 더라는 이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TP입니다. TP는 내가 1.5를 먹겠어. 1.5%의 수익을 내겠어. 또는 1.2%의 수익을 내겠어. 라고 하는 거를 기준을 정하십시오. 정해서 그냥 내가 탐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1.5%에서 익절해서 포지션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강의하다가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한 수익률에 딱 도달을 하면, 그냥 무조건 실행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분 익절을 하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손절도 부분 손절, 그리고 익절도 부분 익절을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왜 욕심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내 마음에 어떤 이제 심리가 작동이 되면 그러면 전체 포지션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부분 익절 하시는 걸로 해서 뭐 일부는 익절을 하고 일부는 조금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두시는 거는 어떨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호모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도지예요. 도지라는 코인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L2가 떠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훅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S2가
떠버렸어요. 떠버리고 S2가 떠버리고 얘가 계속 하락을 하더니 어떤 시점에 터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자리, 그것도 내가 산 자리에서 팔지 못하고 근처까지, 원금 근처까지 이렇게 결국은 손해거든요.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손절하는 순간 갑자기 올리더니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들어간다? 보통은 이만큼 뜨면 이만큼 뜬 자리에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너무 좋은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놓칠까 봐, 나를 두고 얘가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은 이 심리가 포모라고 하는 심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올랐는데, 그냥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내 심리에 본능적으로 따라서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입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왜? 마치 캔디를 쳐다보고 있으면 막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추격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번 계실 것 같고. 그거는 이미 포모는요, 계획 없는 진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포모 심리가 있을 때는 덮으세요, 차라리. 휴대폰을 덮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덮어서 차라리 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를 두고 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포모 심리를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심리는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기회는요. 얘가 떠났다고 해서요. 나에게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사실은 너무 자주 있습니다. 360개의 코인이에요. 되게 많죠. 그런데 시그널은 딱 한 번만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 360개 코인이 시그널이 LL이 떴다가 SS가 떴다가 LL이 떴다가 SS가 떴다가 수도 없이 뜹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매일 온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놓쳤던 그 거래는 그 성공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반어적인 거를 썼는데, 내가 놓친 거래가요, 어쩌면 손실을 안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꼭 이제 내 심리 상태를 잘 관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내 심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네 가지 버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러면 이쯤에서 고수와 아마추어, 한번 초보와 고수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들은요, 매번 흥분을 하죠. 수익이 나도, 플러스 1%가 나도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마이너스 1%가 나도 너무 나빠요. 그래서 매번 흥분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감정의 폭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초보자들은 결과에 집착을 엄청 해요.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그게 나의 결과인지 알고 그 값이 전부인지 알고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플러스가 나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우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결과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어, 뭐 일단은 초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감히 시장을 막 예측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시그널 따라서 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시그널하고 상관없이 왜 내가 시장을 막 예측을 해서 얘는 올라간다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측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거리를 좀 두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EX가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EX에서 주는 신호를 그냥 쫓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약간 좀 바보 같긴 하죠. 계속 쫓아가기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 차트를 구독을 해서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EX 차트를 구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시장은 예측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초보자들은 이제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적은 돈으로 저는 잦은 매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적은 돈으로. 대신 큰 돈으로 연습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은 소중한 겁니다. 뭐, 제 산하에 계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시드가 워낙에 많으세요. 근데 시드가 많으신데, 지금 너무 많은 시드로 1000불, 2000불을 벌기도 하고요. 1000불, 2000불을 손해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 좀 때로는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제 마음도 같이 아파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근데 나는 아직 선수가 아닌데, 고수가 아닌데, 너무, 내 마음대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얘는 오를 거야. 라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시그널하고 상관없이, 얘 오를 거야. 이제 저점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시드를 막 태우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절대 좀 말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 이미 이제 트레이딩 장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널을 따라가는 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익이 났다고 돈을 얼마 벌었어.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 집착, 내 시선이 돈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한 번쯤은 좀 주변을 돌아보시고 평정심을 갖고 내가 이 시그널 따라서 사고 팔고를 잘 하고 있나? 또는 시그널 따라서 내가 못하고 있는 시그널을 잘 안 따라가나?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관찰자 모드로 내가 지금 이 시그널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는 시그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잘 관찰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보에서 고수로 좀 넘어가시는 요 순간들이 왔으면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시잖아요. 다 고수가 됩니다. 트레이딩을 해서 매번 흥분했던 감정이요. 굉장히 평탄해지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그 결과에만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수익 이런 결과에만 집착했던 그 심리가요. 나중에는 이 과정 중심으로 바뀌시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시장을 예측했던 나의 마음은 언제나 리스크를 대응하는 가령 엘레리 떠서 이렇게 쭉 빠졌을 때 다시 SS가 뜨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요 구간에서 고야선에서 기다렸다가 추매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대응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 갔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정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살피면서 선택적 매매를 하시는 때가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정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좀 잘 보면서 이게 리스크한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가 오시겠죠. 곧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꼭 필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요, 우리 한번 요거는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서 기록해 보자고요. 진입 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입 후에는요, 감정은 되도록 배제하셔야 되십니다. 예. 진입 전에는 계획을 하시고요. 진입 후에는 감정은 배제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손절은요, 손절하시는 거는 무조건 실력입니다. 저는 손절을요,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손절을 하셔야지만 다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S가 떴는데 롱 포지션을 잡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고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트레이딩 잠시 멈추셔도 되세요. 계속 그거를 복구하려고 또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손실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손실의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금액을 나는 빨리 하루빨리 복구하고 싶어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조급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내가 타점을 잡아서 얘는 여러 가지 지표상 올라가겠네. 시그널이 같은 LL이라도 올라가는 LL을 선택하는 그 여러 가지 평정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미 손실이 기억이 되면 내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손실이 좀 봤으면 완전 덮으세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계획하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 그때는 계획은 뭐겠어요? 시그널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마음을 다시 잡고 다 잡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계좌, 내 금고, 자산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그게 중요하기 이전에요. 트레이딩은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심리 중에서 내 심리가 혹시 저 복수 심리가 적용된 건 아닌지, 때로는 포모 심리가 적용된 건 아닌지, 때로는 내가 탐욕에 지금 여기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항상 관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은요, 차트를 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루는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진 회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시작한 분께서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 연습 한번 질문, 해보세요. 시그널 따라가는 건 연습이고, 시드는 최소로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번 시그널 따라가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 한 하나 해도 될까요? 동작을 가령 스쿼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스쿼트도 또한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 자세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스쿼트를 하는데 자세가 틀어지잖아요. 관절이 나가거나 뭔가가 잘못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거를 계속 무한반복하는 건 원치 않고요.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정상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음, 네. 질문이 있네요. SS가 떠서 진입을 했는데, 잠깐만. 어디 갔지? SS 시그널이 없어지는 되는데 경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SS가 떴는데 시그널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한 세 S2가 번 정도, 떴겠죠. 세 번 S2가 정도 떠서 그런, 진입을 했는데 시그널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시그널이 요거는 없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해요? 네. 근데 SS가 떠서 진입을 했는데 시그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 번 스마트 정도 경험. 차트에서는 시그널 알람이 뜨고요. 1시간 있다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람이 쫙쫙 오잖아요. 그럼 알람에 의해서 딱 들어가면 이미 가령 지금 몇 시죠? 지금 10시예요. 지금 10시에 알람이 떴다라고 해서 제가 차트를 들어가 보면 9시에 SS가 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알람에서 SS를 시간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경우에는 당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알람에서 SS가 뜬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뜬 시간까지 체크하셔야 되세요.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차례 정도 경험을 해서, 네.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에서는요, 예, S1, 2, 3 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지금 저한테 혹시, 제가 이걸 끄고 있었구나. 질문. 네. 아무튼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고요. 저희는 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